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역사 원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서입니다. 역사는 최태서! 오예!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네, 이 밤에 듣고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처음 출발하는데 시작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여러분들 완전 드라마틱한 한 편의 그 대하 드라마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이 지금 엄청났지 뭐. 격동기였죠.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그런 시대였으니까. 일단 고려 시대를 이제 딱 구분해 보면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신 정권 나뉜다.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 자,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들어섰을 때, 원나라가 쳐들어오잖아, 그죠? 예, 원나라가 몽골이 쳐들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무신 정권 때 배중도의 삼별초라든지 김윤후 같은 인물들이 또 끝까지 항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간섭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원간섭기가 되면서 정말 많은 내정 간섭이 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저항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민왕이더라. 자, 이 공민왕의 개혁 뭐가 있었습니까?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서는 먼저 정동행성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문소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폐지하고요. 그 다음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요. 그죠? 그리고 권문세족 이거 반원이라면 반권문세족을 위해서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요. 그죠? 그리고 정방을 폐지하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 공민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개혁 내용이더라라고 설명드렸어요. 뭐니 해도 공민왕의 개혁은 어차피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하지만 공민왕의 어떤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진 4대부였다. 이 신진 4대부와 결합한 세력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플러스 신흥무인 세력. 이 신흥무인 세력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다. 그죠? 바로 이들이 손을 잡고 1번 바로 위화도 회군을 성공을 시키고 2번 바로 과전법을 또 시행하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 바로 성리학을 내세우면서 드디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었다. 이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또 고려 왕조 500년이 아닌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게 전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요걸 딱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공부했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학의 발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 이념으로 유교가 강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종대 유학자, 우리 할아버지 최추원은 그 통일신라 인물이고 바로 최승로, 네, 경주 최승로. 이 최승로가 유학자였거든요. 유학자여서 유교가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죠. 그래서 뭐 연등회, 불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연등회, 뭐 팔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하라라고 이제 굉장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교가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개는 그래서 과거제. 자,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이 누구다? 광종이잖아, 광종. 그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완전 중요해요. 광종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당시 그 대학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 이 국자감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땅땅땅땅땅 국자감 설칭칭칭. 네, 국자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학 교육기관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대학교는 어디? 소수리만,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왕권 강화, 왕 있었잖아요. 그렇죠?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의 교육기관, 국학, 발해의 교육기관, 주자감, 그리고 고려의 교육기관, 국자감, 조선의 교육기관, 성균관. 이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역대 대학교의 역사를 여러분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고려 전기에 이렇게 관학이 이제 국가주도의 어떤 교육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그 사학이 굉장히 융성했다.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또 이게 잘 나갔다. 어쩌면 지금의 어떤 뭐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사학이 융성. 그래서 사학 12도. 네, 지금 사교육 12도를 따져본다면 1등이 어디예요? 사교육 1등. 이투스. 2등이 어디야? 2등이 어디야? 근데 2등 여기를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또 말이 되는 거죠. 어쩌거나 있잖아.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학 12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융성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공교육이 가장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공교육을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역할로서 사교육이 전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역할을 여긴 지금 사교육이란 공간이지만 어떻게든 그 진지를 제가 한번 좀 구축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좀 여유가 생기면 그 학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개발을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중학생이죠?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제가 저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 이 모두의 별별 한국사가 조금씩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꿈이 있거든요. 화이팅! 네. 자, 어쨌건 자 이런 어떤 전기, 중기, 사학 융성, 사학 12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후기로 한번 가볼게요. 후기로 가면요. 완전 중요해.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충렬함께 안향. 여러분들 이 충자가 들어가는 시대는 다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간섭기. 예, 모든 왕은 다 이 충자가 들어야 돼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충자를 다 들어가고 이제 뭐 충수왕, 충선왕, 충렬왕 다 들어가요. 이렇게 충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사위였잖아. 원 황실의 사위였잖아. 그래서 충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양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이 성리학을 소개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바로 이 성리학을 소개해 줬고 성리학을 수용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이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성리학이 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신진사대부 성리학 안양, 요 삼각형, 요 너무 시험이 잘 나와. 안양이 성리학을 소개해줬고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이 신진사대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한번 볼게요. 유학은 지금 초기에는 관학 위주, 중기에는 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네요. 최충과 같은 인물, 사학 12도 대표적이었죠. 후기에는 성리학이 또 수용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유학이 발달 흐름이었어요.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 역사서입니다. 유학이 발달로 유교적 역사소설 측의 확립인데요. 초기에 뭐 9394 7대 실록이 현재 전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who knows? 아무도 몰라. 네, 그러니까 통과.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김부식이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요거는 여러분 서술형 주관식으로 너무 잘 나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무엇인가?
따둥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적은 삼국사기.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적은 기록 해서 삼국사기. 김부식이 편찬을 했죠. 신라 계승의식,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기전체. 아하, 기전체가 뭐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전체는 뭐냐면 본기, 세가, 지,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하나의 역사서인데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지는 거야. 섹션별로. 본기 섹션, 세가 섹션, 지 섹션, 표 섹션, 열전 섹션. 본기는 주로 황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여긴 들어가고요. 세가는 왕들의 이야기들. 지라고 하는 거는요, 제도예요, 제도들. 그 시기에 활용됐던 제도들이 들어가고요. 표는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쭉 쓰는 거예요, 표. 그 다음이 열전은 뭐냐면요, 요거는 신하들 이야기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섹션별로 하나의 역사서가 만들어진 거야. 요거를 줄여서 요렇게 쓰는 역사서를 뭐라고 한다? 요걸 줄여서 기전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요걸 이렇게 따와가지고 기전체 이런 방식으로 쓰는 역사서.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방대한 역사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1443년에 반포했는데 이때 성산문 같은 신하들이 도움을 줬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세종 때 이 훈민정음이 편찬됐다는 이야기가 여기도 들어가고, 이 지혜도 또 세종 때 훈민정음 편찬 여기도 들어가고, 그 시기 여기서 또 들어가고, 성산문 열전할 때 또 훈민정음 얘기 여기도 또 들어가고, 훈민정음 얘기가 몇 번 들어가는 거야? 4번 들어가는 거야. 이거 굉장히 방대하고 자세한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로 이 기전체는요, 그래서 국가주도 단위의 역사서를 만들 때 이렇게 기전체를 씁니다. 기전체. 아시죠, 여러분들? 네. 삼국사기가 바로 그 기전체다. 김부식이 편찬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김부식 혼자 썼다는 얘기 아니야. 김부식이 주도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주도의 어떤 사업으로서 이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요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야. 여러분들 지금 책 보고 있지? 교과서 보고 있지? 그 교과서에 교과서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삼국사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지금 싣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중기 삼국사기 기억해 놓으시고요. 중기 이건 무신정변 이전이겠지. 김부식하면 여러분들 금나라 4대 요구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했던 인물이 바로 김부식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결국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고 수염 중요시하는 사람한테 불질러가지고 수염 부탁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신정변 원인도 됐던 사람이 김부식 아닙니까? 네, 그런 인물이에요. 무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인물. 네, 기억하세요. 자, 후기에는요 어떤 역사가 등장하냐면 후기에는 동명왕이 누구지? 화살을 잘 쏘네. 활을 잘 쏴. 고구려의 시조. 주몽 아니야, 고주몽. 고주몽. 동명왕편. 이 동명왕편은요 이규보에 쓴 장편 서사시입니다. 바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후기는 몽골의 침입, 원간섭기, 어쩌면 외침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자주성, 우리 민족의 위대함, 우리 민족의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고구려 아니야. 중국에 와서 싸웠던 나라가 고구려니까. 그 고구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역사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명왕편, 이규보. 이규보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요.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규보 이야기 제가 모두의 별별 한국사 사이트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규보도 여러분들 이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친구예요. 왜 고려 중기 때 내가 얘기했잖아. 고려 중기 때 이후에 그 사학 시비도가 융성하게 됐다고. 사교육 굉장히 특히 이 아버지 거의 사교육 그 스타 강사 막 모셔가지고 막 개인 과외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도 고려 시대도 그랬다니까. 스타 강사들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분들 모셔서 막 하고 막 기숙 학원도 보내요. 기숙 학원 다 있어. 고려 시대 요즘 애들 다 있어. 이게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식 동명왕편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동고승전, 해동고승, 바다 동쪽에 있는 고승, 아주 유명한 승려들 이야기죠. 각훈, 삼국시대 승려들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있죠.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삼국유사. 일연, 고대 민간사로 단군신화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삼국사기에 썼던 기록, 삼국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삼국사에 봤더니 기록되지 않은 남아있는 역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국에 남아있는 역사. 그래서 삼국유사를 모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삼국사기를 썼던 그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이 일연은 승려의 불교 신자예요.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 삼국사에 쓸 때는 막 기이한 일들, 막 기적적인 일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유학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역사 서술을 하기 때문에 막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돼? 말이 돼? 이거 빼버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빼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군 신화가 단군 이야기가 수록이 된다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삼국사기에는 단군 이야기 없어요. 예.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말도 안 돼. 김부식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이래이 봤을 때는 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네, 이게 기적이 맞다면 우리는 곰탱이 자식들입니다. 곰들의 자식들. 네. 자, 어쨌건 그 단군 신화가 그래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제왕운기라는 게 있어요. 이 제왕운기도 역시 이 승려였었는데 단군 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 또 마찬가지로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몽골 간섭기 그리고 원간섭기, 몽골 침략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 우리 민족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 과정 속에서 고구려와 단군 이야기는 너무 중요할 수 있잖아. 고구려는 왜 저기 맞춰 싸웠던 나라고 단군은 우리의 어떤 출발점 아니야.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판 고려 말기로 가면요.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성리학적 사고. 왜냐면 이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여러분 성리학 수용해가지고 성장한다 그랬잖아. 그 신진사대부 썼던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연히 성리학 사관이 들어가겠지. 정통의 명물다신이 성리학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항상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명왕편과 왜 삼국유사와 왜 제왕운기가 나왔겠어? 몽골 침략, 원간섭기.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함, 자주성을 알리기 위해 썼겠지. 왜 사략이 나왔겠어?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 성장했어. 그 신진사대부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 서술을 했겠지. 그래서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편찬했고요. 다음 이제 불교 볼게요. 우린 지금 여러분들 유학과 역사서 공부했고요. 다음은 이제 불교 보겠습니다. 초기에는요. 그 훈요 10조에도 있죠. 그 태조 왕건이 남겼던 유언. 부인이 29명이라서 자식들이 원체 많어. 예,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좀 뭔가 좀 유언이 남길 필요. 그래서 훈요 10조.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연등회와 팔관회 실시가 있습니다. 연등회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불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 하잖아요. 그 연등회. 8관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연등회와 8관회를 실시했고요. 국사 왕사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건 이제 승려를 뭐 나라의 어떤 그 스승, 왕의 스승 뭐 이런 식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승과. 과거에 여러분들 무과, 고려시대 무과가 거의 없는 대신 승과, 승려를 뽑는 제도가 있었다. 불교의 나라예요. 고려는 명확하게 불교의 나라. 너무 불교를 중시 여겼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승려를 한번 봅시다. 승려. 여러분들 그 기억나요? 고대 승려. 불교의 대중화를 이뤘던 인물이 누구지? 원효.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예,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라고 불교의 대중화를 이뤘던 인물. 그다음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원효 베프, 베스트 프렌드, 의상. 화엄종을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 그리고 왕 오천축국전 썼던 해초. 자, 이런 인물들이 고대의 승려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의 승려, 중세의 승려 두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세 승려는 누가 있냐면요. 중세 승려에는 이 사람하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의천이에요.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던 인물입니다. 교관 겸수를 주장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 기억나? 원효, 고대 원효의 그 역사적 의의라고 한다면 불교의 대중화도 있지만 뭔데 불교의 대중화 꼭 원효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친구. 어쨌건 간에 그 원효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일심사상, 화쟁사상,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중세 고려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당시 여러분들 선종과 교종이 있어요. 종파가, 예, 불교의 종파가 이렇게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 선종은 뭐냐면 여러분들 참선. 그래서 참선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길, 이런 거. 교종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원리, 이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야.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야. 참선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문득 깨달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선종, 부처가 되는 방법은 참선을 하는 거냐, 공부를 하는 거냐.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냐. 이렇게 이제 두 색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고려 승려 이의천과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후기에 진울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의천과 진울은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원효의 영향을 받은 거야. 원효의 일심사상 하나야, 다 하나야. 모든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하나야. 나눌 필요 없어, 다 하나야. 화쟁사상 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걸 하나,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원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 중심의 통합이냔 말이야.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냐, 아니면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냐 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가 교관 겸수예요. 보세요. 교종이야. 관, 직관, 문득 깨달음, 참선 통해서 문득 깨달음. 이 관은 선종이야.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양해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함께 해라 이 말이잖아. 그런데 뭐가 우선이야? 교종이 우선이야. 이 차이야. 교종과 선종을 함께 해. 다만 교종 우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게 교관 겸수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태종이라는 키워드, 교관 겸수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후기로 가볼게요. 후기에는 누가 있냐면 제가 누가 있다 그랬죠?
고려 중계는 의천이 있다면 고려 후기는 진율이 있다 그랬잖아. 조계종을 개창을 합니다. 개창을 하고요. 아까 여러분들 의천은 천태종이었잖아. 그지? 진율은 조계종이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 지금 우리나라 불교 양대 종파가 천태종하고 조계종이야. 인사동에 가면 조계사가 있다. 그 조계사가 조계종의 그 본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천태종과 조계종이 언제 이게 고려 때 만들어진 거야. 의천과 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진율 같은 경우에는 결사를 굉장히 더 중시하게 해요. 결사는 뭐냐면 스님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사찰에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노동하면서 함께 공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결사지 뭐. 스님들이 그 사찰에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독경도 읊으시고 일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이게 바로 수선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정해쌍수예요. 아까 의천은 교관겸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교관겸수. 그죠? 교종과 선종을 함께 공부하자. 다만 교종 중심. 그런데 정해쌍수 뭐냐면 정이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종이에요, 선종. 정은 선종이에요. 해는 뭐야? 지혜야, 지혜. 교리야, 교리. 공부야. 그래서 해는 교종이에요. 쌍, 함께. 쌍쌍바, 함께. 수양하자. 즉 선종과 교종을 함께 수양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교관겸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정해쌍수와 교관겸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선종 중심의 교종을 강조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차이점.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고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교관겸수, 정해쌍수는 완전 중요하고요. 시험에 꼭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율에 또 하나의 교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도노점수라는 거야. 도노는 뭐냐면 문득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어찌 본다면 도노도 깨달음이니까 선종이지. 그렇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양.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교종 쪽과도 연결되죠. 도노와 점수. 도노, 점수.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다 이룬 게 아니야. 계속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라는 도노, 점수 이런 것들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율은 정해쌍수, 도노, 점수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불교 말고요. 풍수지리설을 한번 볼게요.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예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하대 바로 이 도선이라는 인물이 소개를 했죠. 예, 수도의 위치 선정에 굉장히 관심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호족의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됐잖아. 선종하고, 그죠?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종, 참선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풍수지리설 연결되거든요. 그 도서에 소개했는데 수도의 위치선에 관심 집중했고요. 전기에는요. 서경길치설 알지? 고려 왕건. 왕건이 민생안정, 흑창설치, 그리고 호족정책, 결혼정책, 사성제도, 그 다음에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호족정책. 또 하나 뭐예요? 북진정책. 북진정책에서 중요한 거 서경중시. 여기 이제 고려 왕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서경길치설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연결이 된 거라. 그런데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중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남경길치설, 남경은 어디게? 지금의 서울. 예. 결국 이런 남경길치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후에 조선 건국에
한양이 도읍되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유학 배웠고요. 역사서 배웠고요. 불교 배웠고요. 풍수지리설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정말 제일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의천과 진울입니다. 이 의천과 진울을 여러분들 꼭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별 채우기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문화 첫 번째 시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의 문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고려의 문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